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계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오른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벽돌을 들고 있지만 계집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사라는 록밴드의 인기 있는 기타 연주자였습니다. 금요일에 밴드는 큰 공연을 할 예정이었어요. 밴드 친구들이 사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가 매우 늦었습니다. 결국 사라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건 사라가 아니었어요. 쌍둥이 동생 앨리스였어요. 앨리스는 사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방에 가두고 옷과 기타를 가져가서 밴드 멤버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밴드 멤버들은 가짜 사라를 보자마자 그녀가 사라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짜 사라의 손톱이 얼마나 긴지 보세요. 기타를 치려면 손톱이 짧아야 해요. 한 남자가 수박을 팔기 위해 과일 시장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수박수의 절반과 수박 반통을 팔고 나서 한 개의 수박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시장에 가져온 수박은 몇 개였을까요? 그는 3개의 수박을 가지고 시장에 왔습니다. 쉐릴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라고 그녀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마을에 있는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갔는데 거기서 적어도 열흘은 더 있을 예정이었어요.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누군가가 브라운 씨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용의자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씨의 비서는 브라운 씨가 아침 일찍 저를 사업 파트너에게 보냈어요.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했거든요.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엌을 떠나지 않았어요. 브라운 씨가 온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가사 도우미가 말했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잤어요. 형사는 곧 범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리사였어요. 브라운 씨의 부인은 집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많은 요리를 할 필요가 없었죠. 올리비아는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선 직전에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2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올리비아는 너무 기뻤어요. 자신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초 후 그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죠? 올리비아는 2등을 했어요. 2등을 앞지르기는 했지만 1등보다 빠르진 않았어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어느 사람이 유령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보세요. 다리가 없고 공중에 떠 있어요. 아만다는 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원을 걷고 있다가 사랑스러운 코기를 봤어요. 개는 순했고 아만다는 심지어 개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곧 그 개의 주인이 나타났고 아만다는 개 주인에게 개가 몇 살인지 물었어요. 누나는 2년 후에 5년 전에 2배의 나이가 될 거예요.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책을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개가 몇 살인지 알 수 있나요? 루나는 12살이에요. 라이자는 대학에서 조교로 일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시험을 보고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감독해야 했어요. 라이자는 일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시작된 직후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교실 뒤에 있는 남학생이에요. 팔에 답안을 써놨네요.
제이콥은 지하실에 갇힌 채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짓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는 침대 근처에서 이렇게 쓰인 메모를 발견합니다. 2 더하기 2는 물고기, 3 더하기 3은 8, 7 더하기 7은 삼각형. 이것을 설명하면 풀어주겠다. 제이콥이 지하실에서 나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숫자와 뒤로 뒤집은 두 번째 숫자를 합칩니다. 그러면 물고기 그림 숫자 8, 그리고 삼각형이 됩니다. 2명의 경비원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쪽에서 오는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 경비원이 다른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웃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동료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두 남자는 정말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등을 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2명의 젊은 여성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똑같아 보였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서로 브라이언이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이 진짜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레이첼이에요. 그녀는 결혼식 사진 속의 여자와 같은 팔에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버가 요트를 항해하고 있을 때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트는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한 후 올리버는 마침내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올리버에게 섬에 있는 동굴 하나에 그를 가두겠다고 말했어요. 올리버는 동의했지만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자 그들은 그를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왜였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저를 가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 가산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있었다면 무인도가 아니겠죠? 케네스의 대학 교수 중 한 명은 학점을 줄 때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요일에 케네스와 그의 친구들은 시험을 봐야 했어요. 하지만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한 장씩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알아내세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시험을 면제해 주겠어요. 케네스가 정확한 인원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사진에는 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5명은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눈구멍을 통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밀리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2명의 10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전기 스쿠터를 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스쿠터를 사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밀리는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발자국을 보세요. 전기 스쿠터를 탄 건 소녀였습니다. 데니스는 게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마지막 대답이 맞다면 그는 상금을 받게 될 겁니다. 값비싼 시계예요. 하지만 먼저 그는 이 2개의 시계 중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장난감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시계가 장난감입니다. 시계의 분침을 보세요. 너무 길어서 시계를 한 바퀴 돌 수가 없을 거예요. 앤더슨 씨 부부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호화로운 파티를 준비하고 수백 명의 손님을 초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부인은 빌라에 있는 비싼 물건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부부는 손님들을 감시하기 위해 형사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파티 도중에 형사가 도둑을 알아챘습니다. 정원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범인을 찾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는 여자의 팔찌를 훔치려고 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빠진 번호는 뭘까요? (4) 이 모든 숫자는 선이 교차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책꽂이에 100권의 책이 있습니다. 10을 세는데 10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70권의 책을 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30초요. 30권의 책을 세는데 30초가 필요하니까 나머지 책의 수는 70권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도나는 사무실에 와서 책상 위에 놓인 초콜릿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쪽지도 있었어요. October 7, May 3rd, August 1st, January 3rd. 누가 그녀에게 선물을 했는지 도나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그녀의 비밀 숭배자는 라이언입니다. 쪽지 내용은 날짜가 아니에요. 숫자는 실제로 해당 월에서 이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자를 가리킵니다. 마크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고 있었어요. 그는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죠. 불행하게도 그러다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와 다른 운전자 둘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차량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마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어떤 교통법규도 어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차가 내 앞에 멈춰 섰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른 운전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사고는 당신 잘못이에요. 저는 아내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경찰은 누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다른 운전사였어요. 그는 차 안에 혼자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건 불법이죠. 미첼 형사는 은행 강도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모퉁이를 돌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한동안 주위를 헤매다가 형사는 호수가 있는 작은 공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물가에는 대리석 조각상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려던 참에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디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동상 중 하나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은행 강도입니다. 제임스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시골로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작고 어두운 길에서 경찰차가 그의 방향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임스는 얼마 동안 차를 향해 달려가다가 도로에서 벗어났고 숲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왜 그는 먼저 차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제임스가 차를 보았을 때 그는 다리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내려오려면 차 쪽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먼저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외딴 섬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지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이 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 섬이죠. 다이아몬드는 이 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보안이 엄청나고 깊은 지하 벙커 안에 들어있어요. 정문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운 좋게도 이 섬에는 비밀 감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의 죄수로 도착해서 지하 터널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될 거예요. 저 터널이 여러분을 벙커로 인도해 줄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과정에 시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을 다 마치면 섬의 남쪽에서 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치고 계획을 따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다른 죄수들과 헬리콥터를 타고 섬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쓰고 뛰어내립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보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객실 근처에 걸려있는 수갑 열쇠가 보이시죠? 그러면 수갑을 풀어보세요. 죄수들도 풀어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세 사람 모두 헬리콥터를 조종할 줄 안다고 합니다. 누굴 믿으시겠어요? 남자 다리에 헬리콥터 문신이 있어요. 실력 좋은 조종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자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어떻게 헬리콥터를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죄수가 여러분을 옆으로 밀치고 낙하산을 잡아서 추락하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죄수들도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시겠어요? 혼자서 헬리콥터를 착륙시켜 보시겠어요? 헬기의 조종사는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뛰어내려야 해요. 바다 위를 날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헬리콥터는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에 뛰어들고 해변을 향해 헤엄쳐 가보세요. 그때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상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해변으로 헤엄쳐 간다. B. 어디로도 수영해 가지 않고 그냥 물에 떠 있는다. C. 상어를 겁주어 쫓아버리기 위해 잠수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멈추셔야 해요. 만약 앞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한다면 상어는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숨을 많이 들이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지 마세요. 상어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도 반격해야 할 겁니다. 상어의 약점은 아가미와 눈이에요. 다행히 상어는 여러분에게 돌격하지 않았어요. 상어는 멀리 헤엄쳤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합니다. 섬의 경비병들이 정글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헬리콥터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덤불 속에 숨어 있더니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네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도관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도록 두세요. 임무를 잊지 마시고요. 교도관들은 여러분에게 노란 셔츠를 입히고 먼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탈출할 거예요. 누구일까요? 책을 든 남자입니다. 금속 줄을 책갈피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 사람도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벙커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은 세탁실 아래에 있습니다. 감방에서 나와 그곳으로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금속 줄을 가져와서 자물쇠를 따주세요.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들고 있는 남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의자 밑에 숨겼습니다. 그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책을 손에 넣어야 해요. 농구공, 아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령으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농구를 시작하고 공을 멀리 던져보세요. 죄수가 쫓아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책을 챙깁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안에 있는 금속줄을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약간의 돈을 찾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 중 하나에게 도구를 판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마당을 둘러봅니다. 죄수들 중 누가 금속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남자가 셔츠 소매를 손으로 막고 있네요. 보아하니 금속줄을 거기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수들 중 한 명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이 폭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렸고 여러분은 의식을 잃었어요. 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문은 잠겨 있어요. 경비원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탁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석에 더러운 세탁물을 실은 커다란 카트가 있습니다. 저 안에 숨으면 가야 할 곳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예요. 더러운 침대보 사이에 숨었어요. 청소부가 이제 카트를 세탁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침대보를 세탁기에 던지다가 여러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더니 경비원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돈을 챙겼던 거 기억하시죠? 입을 다물어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여러분은 세탁기 중 하나를 들어 올리고 아래에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 터널을 통과하세요. 매우 춥고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네요. 마침내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창문과 문은 없고 벽돌 벽만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벽돌들 중에 벽에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어요. 밀어보세요. 성공입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철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연결된 산소 탱크가 근처에 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여러분은 두 개의 철제 문 사이에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중 하나가 여러분 뒤에서 닫혔고 모든 산소가 배출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 마스크를 쓰세요. 두 번째 철문이 열리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세 개의 터널이 보입니다. 첫 번째 터널은 움직이는 도끼, 칼날, 톱니바퀴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터널에서는 고전압 때문에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터널에는 밝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들 중 하나는 착시입니다. 어떤 터널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 방에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불이 탈 수 없습니다. 불꽃은 홀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어두운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왠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 다이아몬드는 뭐죠?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준 사람은 누구였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컴컴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쓰러졌어요. 우주에 떠 계시는군요. 너무 춥고 무서워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빛나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별일까요? 소행성일까요? 밝은 빛이 주변의 검은 공간을 비추고 있어요. 잘했군요. 라는 무거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문이 제일 안전해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잠수복을 쓸 수 있어요. 또 몰리는 길을 따라 물고기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죠. 몰리와 동료인 마이크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상사인 알리나가 박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덤불 뒤에 숨었어요. 알리나는 뱀파이어 같았고 괴물처럼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몰리와 마이크는 알리나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죠. 그녀의 생일이어서 알리나에게 꽃다발 2개를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알리나는 그중 1개만 받았어요. 이때 알리나가 진짜 뱀파이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꽃다발에 마늘을 숨겨놓았거든요. 알리나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모든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몰리는 혼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길 바라며 데이트 앱을 깔았어요. 여기 멋진 남자들 사진이 몇 장 있어요.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여자친구와 같이 살아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이요. 옷장에 하이힐 한 켤레와 드레스가 있어요. 알리나는 몰리에게 파티 준비하게 더 일찍 도착해달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과자를 만들고 있을 때 몰리는 비명을 들었죠. 알리나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알리나를 봤어요. 알리나가 샤워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녀의 파티 드레스를 망쳐놓은 거예요. 몰리가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청소부인 킴은 알리나의 옷을 관리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하루 종일 집 청소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정원사인 샘은 난 파티를 위해 조명줄을 걸고 정원을 장식하고 있었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알리나의 여동생 릴리는 난 손 안 댔어. 하지만 어쨌든 이 드레스는 알리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 보라색이 내 거야. 가족 모두가 그걸 아는데? 누가 드레스를 망쳤나요? 쌤이요, 보세요. 조명줄이 아직 상자 안에 있어요. 파티에서 몰리는 마이크가 신비한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 여자는 후드티를 입고 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몰리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마이크와 그 여자는 알리나의 서재에 가서 모두로부터 숨었어요. 그날 밤 늦게 몰리도 서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비어 있었죠. 방을 확인한 후 몰리는 이 여자 3명 중 누가 마이크의 비밀 여자친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여자는 귀걸이 하나만 하고 있어요. 알리나의 서재에서 2번째 귀걸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몰리가 카펫 위에서 찾았어요. 알리나는 아침 일찍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해 그녀를 신문했어요. 그녀는 제 남편과 전 어젯밤 로맨틱한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린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항상 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바로 알리나를 체포했어요. 왜죠? 촛불이 밤새 켜져 있었다면 지금쯤 다 타버렸을 거예요. 몰리에겐 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세라였어요. 어느 날 가족끼리 소풍을 갔어요. 세라의 엄마는 아주 별나셨고요. 핑크색 머리에 항상 반짝이를 발랐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인 이구아나 톰을 가는 곳마다 데려갔어요. 또 3명의 딸도 있었어요. 큰딸의 이름은 먼데이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딸은 튜스데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은 막내딸의 이름을 맞출 수 있나요? 세라 엄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막내딸의 이름은 세라라는 건 꽤 분명해요. 그렇죠? 윅은 병원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는 평생 수의사가 되는 걸 꿈꿔왔어요. 몰리는 그의 이력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수수께끼로 그의 논리적 사고를 시험해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에게 이 월별 목록을 주고 다음으로 올 월은 몇 월인가요? 라고 질문 하나만 했어요. 릭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9월이에요. 이 목록에 있는 달은 영어 글자 수가 가장 적은 달에서 가장 많은 달로 이어지고 있어요. 동물들을 손질해줄 시간이에요. 몰리는 재능 있는 조련사들을 고용했어요. 2명의 조련사들은 2시간 안에 2마리의 동물을 손질해줄 수 있어요. 이 경우 4시간 안에 4명이 몇 마리의 동물을 손질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아마 4마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실 정답은 8마리입니다. 4명의 관리인이 2시간 안에 4마리의 동물을 손질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죠. 그리고 4시간 후면 이 숫자는 2배가 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외모와 생각을 바꾼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돌본다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미스테리다. 어떤 사람들은 날 숨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보여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난 누구일까?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나이입니다. 이 3명 중 1명은 왼손잡이에요. 누구인 것 같나요? 웨이터요.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에 쟁반을 들고 왼손으로 요리와 음료를 대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제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가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 위 조명은 꺼져 있었고 빛이 나는 유일한 곳은 제 책상 램프였어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 오른쪽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열린 창문으로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것이란 걸 알아차렸죠. 제가 즉시 머리 위 전등을 켰고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대 꽃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 꽃병은 가격이 억대예요.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만약 여자 앞에 놓여있던 책상 램프만이 유일한 빛이었다면 그녀는 테이블 오른쪽에 있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탐정 친구가 당신의 연락처를 자신의 모든 지인들에게 주고 갔네요. 그리고 이제 그중 1명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의 보석상에 도착했어요. 몇 시간 전에 한 고객이 아내를 위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계획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누가 가게에서 그의 지갑을 바로 훔쳤어요. 당신에게 전화를 한 매니저가 그 시간에 안에 있던 모든 방문객들에게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머물 것을 요구했죠.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곧 누가 지갑을 갖고 갔는지 알게 되었죠.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붕대처럼 팔에 감은 게 아니라 겉옷 소매에 감겨져 있어요. 옆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자와 함께 같이 서서 튼튼한 갈색 문을 두드려요. 한 남자가 문을 엽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합니다. 1시간 전에 당신의 창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이 여자의 머리를 쳤어요. 제가 이분을 병원에 데려다 줬죠. 지금은 괜찮은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파랗게 질려했지만 당신을 들여보내주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방금 집에 돌아와서 창문은 닫혀 있어요. 저 말 그대로 당신이 오기 2분 전에 제 아파트로 들어왔다고요. 당신은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죠?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는 팬을 봤어요. 만약에 남자가 정말로 몇 분 전에 집에 왔다면 물이 끓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의 친구예요. 그녀는 식료품점을 운영해요. 돌풍이 불어 그녀의 손에 있던 10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죠.
당신의 친구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고객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훔친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당신은 모든 고객들에게 친구의 사무실로 가라고 요구하는데 한 여성이 큰 소리를 내요. 말도 안 돼요. 절도 혐의를 받다니. 자, 지금 바로 제 가방을 확인해봐도 돼요. 제발 그냥 사무실까지 같이 갑시다. 거기서 해결할 거예요. 당신이 말했어요.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거부하자 당신은 경찰을 불렀어요. 왜죠? 여자는 10만 원을 밟고 서 있었어요. 만약 당신을 따라가면 모두가 그 돈을 보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은 비 오고 어두웠고 당신은 다음 사건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조사하려면 큰 국제적인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해요. 당신에게 전화한 여자인 레베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방금 브런치를 막 먹고 왔는데 누군가가 1시간 전에 인사부장님을 때려 눕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그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하죠. 로라는 지원자예요. 그녀는 인사과장에게 조금 화가 났었다고 해요. 그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그녀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기엔 전 너무 연약해요. 라고 말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게리는 출근한 이후로 인사과장님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는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회의하고 있었어요. 연구개발부의 제이콥은 카푸치노를 가지러 자전거를 타고 커피숍에 갔다고 했어요. 방금 막 돌아왔어요. 당신은 누가 인사부장을 때렸는지 금방 알아차렸죠. 제이콥이었어요. 그의 자전거와 옷 둘 다 젖어있지 않고 깨끗해요. 밖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레베카의 사무실을 떠나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모르는 주소가 찍힌 문자였어요. 당신은 그곳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한 남자가 큰 건물 문 앞에서 당신을 마중 나왔어요. 그는 떨고 있어요. 크고 어두운 홀에 들어서면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2개의 용기가 보여요. 그 안에 2명의 여자가 떠 있어요. 둘은 똑같이 생겼어요. 둘 중 한 명은 제 아내예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기는 하나만 열 수 있어요. 당신은 여자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을 가리킵니다. 저분이 당신의 아내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죠? 남자의 이름은 마크예요. 그의 바이커 자켓에 쓰여있죠. 그의 아내는 팔에 M이라는 문신을 새긴 여자예요. 전화벨이 또 울려요. 폰을 보니 메시지가 보이네요. 탐정 친구에게서 온 거네요. 화면에는 도와줘 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죠.